오늘 같이 볼 기사는 나는 왜 난민이 아닌가요 시리즈의 에필로그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시리아, 이집트, 예멘 이렇게 6개의 국가의 취재원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저희 단비뉴스의 기자들과 사진 기자인 제가 동행해가면서 그들의 일상을 좀 밀접하게 사진으로 기록해봤습니다. 그럼 이 취재원분들은 난민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인 거죠? 그렇죠. 난민 지위를 난민 인정을 받고 싶지만 아직 허가가 되지 않거나 아직 신청 중인 사람, 아니면 난민 신청 거절을 한번 당했다가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필로그는 이 시리즈의 유일한 사진 기사인 셈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주가 된 이 시리즈에서 사진이 주가 된 그렇죠, 유일한 기사입니다. 먼저 시몬 네컷, 시몬이 고른 A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에티오피아의 이제 티기스트인데 선생님에게 이제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때 몇 시쯤이에요? 이때가 한 7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녁 7시 정도. 그래서 이분은 얼굴을 공개하는 걸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죠? 네, 뭐 이름 이런 거는 공개해도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 좀 사진 촬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민 신청이라는 좀 불안정한 지위에 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딸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뒤에는 더 이제 깜깜한 좀 골목길이어서 좀 어두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향해 가는 곳이 조금 더 이제 전등도 있고 좀 더 이제 밝은 곳을 향해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은 썩 나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삶을 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사진을 A컷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하산, 이제 시리아 이제 충북 음성에 살고 있는 하산인데 이제 굉장히 19살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이제 몇 년 전이죠? 이게 2015년이니까 한 8년 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10대 때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이제 집 창문을 열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나왔던 그 집들을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저희 집이었고 저기가 저희 집이었고 그다음 여기로 왔어요 하면서 만약에 좀 더 와이드로 뒤로 빼서 이렇게 가리키는 걸 찍어줬으면 저는 훨씬 더 좋은 사진이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웠나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나요? 일단 그것도 이제 말하면서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들어가야 되는 정보값은 이 사람이 거쳐온 집이 얼마나 많은지 8년 동안 그 거쳐온 과정을 시각화해서 집들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 동네 지도 그래픽 같은 게 있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미학적으로는 좋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감정을 터치하는 사진이긴 한데 보도 사진으로서의 정보값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이 사진 드네요. 자체만으로는 일단 감정적인 부분은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사진 자체에 어떤 들어있는 팩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 부분 저도 이제 인정을 하고 이 난민으로 인정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쓸쓸함을 느낀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것도 사실 정보잖아요. 그런 정보를 보여주기에는 적합한 사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슬프다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이 사람이 슬퍼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의아합니다. 왜 이게 에어컷이지? 불교를 믿는 이제 준머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의지할 곳은 이제 바로 부처님 불교인 거예요. 딱 그거 하나. 그래서 이제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경기도 김포시에서 이제 여기는 강화도거든요. 나름 거리가 좀 되는데 여기를 거의 매주 오는 거예요. 이걸 A컷으로 고른 이유가 일단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의지할 것은 결국 이제 이 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도 계속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을 받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계속 이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도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이 결국 이 사람을 이제 지켜주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아서 이 사진은 이제 내가 불상에다 맞췄잖아요. 결국 이 사람의 운명이 결국 이 사람이 믿는 신에 의해서 그래도 좀 더 결정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담아봤어요. 표지였잖아요. 네, 사실 이거 대표 사진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편하게 좀 아이답게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면서 좀 살아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 피켓을 들면서 난민지가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난민 인정률이 일단 한 지금 기준으로 한 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면 거의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났던 난민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공통된 메시지를 이 애가 들고 있는 피켓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사진을 A 컷으로 골랐습니다.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문으로 굉장히 좋은 사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이 나도 집 있어 여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 표정에서 느껴지는 메시지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치 이 사람의 원래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나라에 살기 싫어서 더 좋은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진이 좋았어요. 압축적으로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건 날 알고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나도 돌아가고 싶다 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이 기사의 메시지와 잘 맞고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인우 씨와 그 딸. 네, 이 사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사진이 좋았던 이유는 이 기사가 어찌됐든 한국에 이미 살면서 난민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맞아요. 난민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난민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쟁할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앞으로 받기로 하면 무슨 대단히 큰 변화가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고 받지 않기로 하면 마치 지금의 난민이 실제로는 내 옆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멸균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그거를 깨는 사진이어서 저는 이 사진이 좋았어요. 누가 봐도 동네에 어디나 있을 법한 골목에 두 사람이 있고 익숙해 보이고 아주 일상적인 차림으로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확장하면 모든 소수자한테 해당되는 맞아. 거기도 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일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그쵸. 어디에나 볼 수 있는 풍경에 어디에나 볼 수 있는 옷차림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낸 게 엄청 진짜 드라마틱하고 좋은 사진인데 본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응. 이거 왜 이것이죠? 진짜 의아한가요? 아니 의아하진 않은데 이 사진에서 좋았던 거는 이 사람 얼굴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시몬이 이전 편에서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얼굴을 잡아내거나 사람을 찍는데 훨씬 능한 사람인데 그 선택지가 없어졌을 때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이 뭐라고 하지? 이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물체들을 앞에 배치를 해놓고 이 사람을 뒤에 놓고 그런데 이제 한국 집같이 보이는 공간에 이것들이 있는 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읽을 수 있지? 박수 한번 저 처음 박수 보낼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게 계속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실력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눈이 높아졌다. 감사합니다. 잘 본다. 확장됐다 시야가.
아, 음. 이것도 참. 이 공간도 내가 잘 아는 공간이고 사실은 보도 사진에 많이 나올 만한 구도잖아요. 이게 저 뒤에 공장에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되게 일상적인 장면에 이 사람을 딱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여기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니까 좋았던 것 같고 이 사람의 노동 환경에 대한 얘기가 기사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저 공장들을 보면 그런 산업재해나 노동환경 이슈를 바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난민 허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 속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는데 바로 이 사람을 여기 갖다 놓으면 이 이슈랑 이 사람이 맞닿아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저보다 보도 사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한 수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네. 두 장을 골랐다 했죠? 네, 두 장을 한번 골랐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아, 이 사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억나요. 근데 왜 B컷으로 골랐는지 혹시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신가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난민으로서 정의를 이라는 걸 메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항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항의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진인데 그 상황이 호소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호소하는 사진이 기사에 들어가는 게 괜찮나? 약간 그 시위 사진에서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호소하는 감정적인 시위 사진이 들어가면 좋은 보도 사진이 아닌 것처럼 근데 저는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팔뚝질을 네, 하고 있지 그래도 않기 일단 때문에 적어도 손짓 이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과하다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호소할 수 있다. 오, 이거 스마일. 또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때요? B컷이라는 게 좀 납득이 가시나요? 납득이 돼요. 피컷. 제가 이거를 B컷으로 고른 거는 이 사진도 구도나 뭐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되게 예쁘고 독특하고 난민 기사에서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진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일단 모르겠다는 게 문제였고 맞아. 그리고 그 장소 섭외부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인터뷰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건 문제 없는데 일단 저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터뷰하고 있는 이스마일의 표정이나 손짓 이런 것까지는 계속 찍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똑같은 구도고 똑같은 장면이니까 뭔가 새롭게 이 현장을 이 이스마일을 보여줘야 된다. 이 현장 안에서 계속 똑같은 사진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르게 좀 보여줘야 된다 해서 찾은 게 일단 거울이에요. 이 이스마일에게 좀 집중되기보다는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 주의가 분산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워요, 사실. 드디어. 이제 독자평을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저 좀 긴장되는데. 네. 사진 기자는 이래야 한다. 사진 기자는 이런 삶의 현장을 찍어야 한다. 와, 진짜 잘 찍었다. 보도 사진과 수채화의 조합. 세월의 바다를 이겨낸 강인한 해녀의 미소. 이거 좋다. 웃는 모습에서 모든 시름이 녹아내린다. 아니 저 이거 다 마음에 드는. 이거 캡처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좀 이거 갖고 있게요. 네. 모든 시름이 녹아내린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진짜 저도 저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한 장면처럼 옷을 만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멋졌던 사진이었어요. 뒤에 해녀복을 만들 때 쓰는 커다란 책상과 초크와 가위 등이 놓여있는 배경도 이 공간에 대해 잘 말해주는 것 같아 해녀복 장인의 삶을 살짝 엿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 촬영 때 교수님들이 우리 데스킹 봐줄 때 눈빛과 유사하다고 저 장인의 눈빛이 그걸 어떻게 보면 잘 비유해 준 거죠. 그렇네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미란다 프리슬리처럼.
살짝 감동했어 지금. 아니 저는 벅찼어. 사실 사람들의 이런 감상평 과연 내가 찍은 보도사진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너무 좋은 댓글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진심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그 대상의 상황에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만 내가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그만 메시지 카드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메시지 카드. 많은 메시지를 줄글로 줄줄줄 쓸 수는 없지만 딱 한마디 해서 그 뒤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조그만 메시지 카드. 그게 포토저널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주 박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